25번부터는 비교 방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비교 방식은 틀린 것 그랬어요. 1.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이므로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하다. 그러면 맞습니다. 예. 가장 설득적인 것, 설득력이 있는 것, 그러면 비교 방식이에요. 가장 과학적인 것, 그러면 수입 방식이고요. 공공용 부동산에 적합한 것, 그러면 원가 방식이에요. 자, 2번. 아파트의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사례가 많을 때 비교 방식을 쓸 수가 있죠. 맞습니다. 시점 수정, 그러면 제가 거기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점 수정 뭐 하는 거다? 거기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그래서 3번이 틀렸는데 거래 시점 가격을 현재 시점이다, 이게 틀렸어요. 뭘로 하는다? 기준 시점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시점 수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가격을 구하려고 하는데 원룸의 가격을 이제 다세대라고 4층이라고 하자고요. 자, 이걸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물건의 가격을 구할 때 3월 1일 날을 기준 시점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예. 3월 1일의 기준 시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물건의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비교 방식이라는 건 이것과 비슷한 뭘 찾는다는 거예요. 사례를 찾자 이 말이에요. 찾아봤더니 이제 하나 10억짜리의 사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례를 가지고 이 물건을 이제 가격을 맞춰가는 것이 비교 방식인데, 이 10억짜리가 작년에 올해 3월 1일 아니고 작년에 10월 1일에 10억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래 시점이에요. 거래 시점. 거래 날짜가. 그러니까 10월 1일, 작년에 10월 1일 날짜를 올해 3월 1일 날짜로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시점을 올해 기준 시점으로 고치는 것, 이걸 시점 수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시점 수정은 뭐 하는 것? 거기 하는 것.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꾸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사례 자료는 기준 시점이 가까울수록 유용하다. 예, 이게 맞다 이 말이죠. 그 다음 5번.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투기적인 요인이 많을 때는 거래 사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예, 맞습니다.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비교 방식은 지금까지 문제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계산 문제였어요. 초급 문제는요. 말로 나온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한번 그래도 이제 계산 문제를 위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비교 방식은 사정, 시점, 지역, 개별, 면적, 사시지계면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례를 구할 때는 반드시 동일 수급권에 있어야 된다. 동일 수급권으로. 그래서 인근 지역과 아니면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에서 구하는데, 그 구하는 사례가 대표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정상적인 물건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저당권이라든가 대리인을 통했다면은 이건 정상적인 물건으로 봐주자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사례를 구해갖고 고쳐가는데 사정을 고치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정을 고친다는 건 개인적인 사정을 고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이 없는 표준지는 사정 보정을 안 하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법은 그래서 다음에 표, 시, 지, 개, 면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표준지로 할 때는 사정 보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모든 계산 문제, 그럼 어떻게 고칠 거냐? 위에는 무조건 상, 대상, 예, 대상. 상이니까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합니다. 밑에는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진 수치대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사정보정이고요. 시점 수정은 아까 뭐라고요? 거기에 하는 거, 거래 시점을 뭘로? 기준 시점으로 하는 거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사례가 인근 지역일 때는 비교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분석은 하는 거예요. 비교를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분석은 한다 이런 말들을 말로 나온 문제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시, 말하자면 표준지를 줬어요. 그럼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시점이 나와야 돼요. 표시가 나온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 미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 대별 이렇게 하는 거지. 면적은 들어가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말하자면 공시지가기준법은 표시지계면이다 해갖고 표준지가 나오면 사정보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 바로 시점이 와야 된다 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그런데 27번 문제는 이제 사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고를 때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구하는 게 좋다고요? 동일 수급권 안에. 가장 좋은 건 인근지역이죠. 그래서 맞는 것 그랬는데, 자, 기억을 봅니다. 시리에 있는 자연 녹지 내의 이용 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을 때는 인근에 있는 항상 이 동일 수권이 들어가면 괜찮아요. 동일 수권 내에 인근 자연 녹지 같은 용도 지역이잖아요. 네. 공업용 표준지를 사용했다. 그럼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인근 지역에서 표준지를 구하는 것이 좋은데, 그럴 때는 없을 때는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에서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기억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니은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서 시점 수정을 할 때는 뭘로 하느냐? 지가 변동률을 갖고 합니다.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로 한다. 다시요. 시점 수정은 뭘로 한다?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표준지가 있는 지가 변동률을 적용을 하는데 이게 적절치가 않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법조문에 나온 거니까 통계청이 아니고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예요.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가 변동률은 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지가 변동률을 고려하기가 어려울 때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이제 적용을 한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틀렸고, 디귿 시리에 소재하는 유사 물건이 소유자의 이민으로 시세보다 저가로 이제 거래가 됐대요. 그런데 저가로 했다 하더라도 고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저가로 했는가를 알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선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27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28번 문제인데 임료에 관련된 문제로 딱 한 번 나왔어요. 한번 이제 체크를 해봅니다. 임료의 평가 방법으로 임대사례 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인데 이게 수익환원법이 틀렸죠. 수익분석법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수익환원법은 뭡니까? 수익 가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임료를 가운데 실질임료라는 것이 있고 계속임료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것만 하나 이제 기억을 하면은요, 실질임료는 만약에 순임료가 나오면, 이게 순임료는 월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순임료가 나오면은 더하기 비용은 관리비입니다. 이렇게 더하고요. 만약에 실질임료를 계속임료가 나오면은 여기요, 무슨 임료가 나온다고요? 지불임료입니다. 죄송합니다. 지불임료가 나오면은 더하기 운용이입니다. 운용이. 여기에 제가 이자라고 이야기해요. 이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말을 운용이익이라고 나와요. 이자. 그러니까 지불임료가 나오면은 이자를 더하고 순임료가 나오면 비용인데, 이거는 이제 딱 한 번 나온 거니까 뒤에 체크 포인트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봅니다. 그래서 2번이 순임료 더하기 경비, 그럼 맞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말하자면 3번에 가서 지불임료, 이게 그때그때 주는 돈을 지불임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나가는 돈이요. 예금적 성격, 이거는 이제 보증금을 말하는 거예요. 운용이익, 그러면 운용이익이 이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도 맞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건 실질임료다.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계속임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번 월세 계약을 이제 계약을 했는데 계속 이어서 할 때 월세 계산을 계속 이어서 하는 방법을 뭐냐면은 계속임료고 이런 말이 있어요. 차액으로 한다, 이율이다. 슬라이드라는 것은 계속 이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걸 슬라이드법이라고 합니다.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다 해갖고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 해서 슬라이드라는 말은 이율을 계속 이율을 곱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인데 참고로 기억을 합니다. 28번의 정답은 1번인데 이 문제를 한번 체크 포인트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여기에서 실질임료는 이것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순임료가 나오면은 경비로, 예. 지불임료가 나오면은 운용이익은 이익이에요. 또는 상가액, 예, 이렇게 계산된다. 그래서 이것만 하나, 순임료는 월세를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관리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임료 더하기 관리비, 이게 실질임료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지불임료거든요. 이게 지불임료거든요. 지불임료가 나오면 여기 운용이익이라는 말은 이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상가액,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깔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뺀 돈,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돈에 이제 뭐냐면 이자. 그래서 지불임료가 나오면은 이자를 더하고 실질임료가 나오면 비용이다. 이거요. 순임료 나오면은 뭐 더한다? 비용 더하고, 만약에 지불임료가 나오면 뭐 더한다? 이자 더한다. 이런 정도 하나 체크를 했다가 나오면 한번 찍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해서 실질임료와 지불임료 관계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